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져나가고 결국 쉽게 넘어집니다.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는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한번 크게 다치면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는 정말 남의 도움 없이는 일상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노후 생활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제가 여기 독일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뵙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79세 한스 슈미트 선생님이셨는데 아주 전형적인 독일 신사셨어요. 매일 아침 동네 숲으로 산책을 나가고 주말에는 정원을 가꾸는 게 낙인, 누구보다 건강을 자신하던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겨울날 살짝 언 길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을 다치신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예전 같은 기력을 되찾지 못하셨어요. 독일 사람들은 보통 치즈의 일종인 크박이나 소시지, 고기 요리를 통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편인데 슈미트 선생님도 회복을 위해 정말 열심히 드셨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계속 빠져나갔고 지팡이 없이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죠. 결국 좋아하던 숲길 산책은커녕 집 앞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독일인 주치의, 여기서는 하우스 아르츠트라고 부르는데요. 그분은 그저 노화에 따른 쇠약 현상이라며 별다른 해결책을 주지 못했습니다. 답답해진 슈미트 선생님의 자녀분이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오셨죠. 저는 그분의 식단을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문제는 단백질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은 우리 몸이 그 단백질을 얼마나 잘 흡수해서 실제 내 근육으로 바꿔주느냐, 바로 흡수율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흡수율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고기, 비싼 영양제를 드셔도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죠.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도 줄고 장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어서는 절대로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육류 중심의 식단은 소화 과정에서 몸에 부담을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몸의 흡수율까지 영리하게 고려한 아주 특별한 단백질 식품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것들도 아니죠. 오늘 제가 딱 3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이 음식들을 제대로 알고 챙겨 드시기만 해도 몇 달 안에 몸이 달라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슈미트 선생님께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분은 6개월 뒤 지팡이 없이 다시 숲길을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단백질을 열심히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그래도 여전히 기운이 없고 힘이 부친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지요? 혹시 그러시다면 근육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한스 슈미트 선생님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원리를 조금만 이해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죠. 독일인인 슈미트 선생님께 효과가 있었던 이 식단 원리는 인종과 상관없는 보편적인 우리 몸의 생리학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어르신들께는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밥과 반찬을 함께 먹는 한식의 지혜와 결합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이곳 교민사회에 다른 어르신께도 이 방법을 권해드렸을 때 똑같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 어르신, 올해로 81세가 되신 최진우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부지런함이 몸에 밴 분이셨는데
몇 년 전부터 부쩍 기력이 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에서처럼 소고기가 몸에 좋다는 말에 거의 매일같이 고기 반찬을 드시고 자녀분들이 사다 드리는 단백질 음료도 빼놓지 않으셨죠. 그런데도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은 무겁고 특히 다리에 힘이 없어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조차 버거워하셨습니다. 의자를 짚지 않고는 일어서기도 힘들어하셨고 좋아하시던 화초 가꾸기도 그만두신 지 오래였죠. 가족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슈미트 선생님의 사례를 이야기해 드리며 식단에 작은 변화를 한번 줘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고기도 소용없는데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제가 권해드린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평소 드시는 음식에 고소한 말린 새우를 조금씩 곁들이고 매일 짓는 밥에 렌틸콩을 한 줌씩 섞고 그리고 아침마다 드시는 따뜻한 물에 들깨가루를 한 숟갈씩 타서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하셨지만 저는 꾸준히 한번 해보시라고 격려해 드렸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는 2달쯤 지났을 때부터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며 그러시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신기할 정도로 가뿐해지고 예전에는 엄두도 못 내던 집 앞 언덕을 올라가도 숨이 덜 차다고요. 심지어 얼마 전부터는 먼지 쌓여 있던 작은 손수레를 끌고 다시 텃밭에 나가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처럼 많은 분들이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단백질 상식을 바로잡고 진짜 내 근육과 기력을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근육을 지키는 진짜 단백질 3가지를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새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우를 그저 맛있는 해산물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사우는 논영이 근육 생성에 아주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단백질의 질이 아주 높으면서도 지방은 적고 무엇보다 소화 흡수가 잘 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기름진 고기를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힘드신 경우가 많잖아요. 사우는 그런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부드러운 단백질이 몸에 쏙쏙 흡수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르기닌과 아스타잔틴인데요.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근육으로 가는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늘려주는 도로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근육을 만들려면 재료도 중요하지만 그 재료를 실어 나르는 길이 뻥 뚫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스타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운동이나 활동 후에 근육에 쌓이는 피로 물질을 제거하고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근육을 만들고 지치지 않게 하고 회복까지 시켜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진 셈입니다. 실제로 일본 식품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새우의 풍부한 아르기닌이 혈액순환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붉은 색소 성분인 아스타잔틴이 근육의 피로 회복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인 72세의 김영호 선생님은 퇴직 후 무기력증이 심해져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만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드려도 입맛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셨죠. 그런데 따님이 제 조언을 듣고 매일 식사에 고소하게 볶은 말린 새우 반찬을
조금씩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드셨지만 입맛을 돋우는 감칠맛에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셨죠. 석 달쯤 지났을까요? 김영호 선생님께서 다시 정원에 나와 시든 꽃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은 새우 반찬 하나가 꺼져가던 삶의 의욕을 되살리는 불씨가 되어준 겁니다. 새우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은 마늘과 함께 기름을 살짝만 둘러 가볍게 볶아 반찬으로 드시거나 부드러운 계란찜에 잘게 다져 넣어 드시는 겁니다. 혹은 맑은 뭇국이나 아욱국에 넣어 시원한 맛을 내며 자연스럽게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부담 없이 단백질과 좋은 성분들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새우를 기름에 푹 담가 튀기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높은 온도의 기름은 아스타잔틴과 같은 좋은 항산화 성분을 파괴하고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새우를 어떤 방식으로 가장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 땅의 기운을 오롯이 담은 렌틸콩입니다. 아마 렌틸콩이라는 이름이 조금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는 꼭 기억하셔야 할 이름입니다. 렌틸콩은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력을 보충하는 최고의 식품으로 꼽혀왔습니다. 콩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어 완전 단백질에 가깝다고 불립니다. 고기를 먹지 않아도 렌틸콩만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을 정도죠. 하지만 렌틸콩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혈당을 아주 천천히 올린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우리 몸은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집니다. 렌틸콩은 식후 혈당을 안정시켜서 꾸준한 에너지를 유지하게 해주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 작용까지 도와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똑같은 양의 쌀밥을 먹더라도 한 그룹은 그냥 흰쌀밥만, 다른 그룹은 쌀과 렌틸콩을 섞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렌틸콩을 함께 먹은 그룹은 그냥 밥만 먹은 그룹에 비해 식후 혈당 상승 폭이 무려 2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밥에 렌틸콩 한 줌을 섞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몸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제게 상담을 받으셨던 69세의 박선영 선생님은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고 무척 상심이 크셨습니다. 평생 단 음식을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다며 한숨을 쉬셨죠. 저는 약을 시작하기 전에 식단부터 바꿔보자고 제안하며 매일 밥을 지을 때 렌틸콩을 섞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박선영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실천하셨고 6개월 뒤 혈액 검사에서 정상 수치를 되찾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도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며 정말 고마워하셨죠. 렌틸콩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은 바로 현미와 섞어 밥을 짓는 겁니다. 현미에 부족한 아미노산을 렌틸콩이 채워주고 렌틸콩에 부족한 아미노산은 현미가 보완해주면서 그야말로 완벽한 단백질 식사가 완성됩니다. 다만 렌틸콩도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간장과 설탕을 넣어 달고 짜게 조리는 방식은 렌틸콩의 혈당 안정 효과를 떨어뜨리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밥에 섞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혹시 평소에 밥을 지으실 때 렌틸콩이나 다른 콩 종류를 섞어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고소함 속에 놀라운 힘을 숨기고 있는 들깨가루입니다. 들깨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식재료죠. 그런데 이 작은 씨앗 속에 우리 몸의 염증을 잠재우고 뇌세포까지 보호하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오메가3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들깨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심해지는 몸속의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무릎이나 허리 관절이 쑤시고 아픈 것도 결국은 염증 때문이거든요. 들깨가루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통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성분은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육만 튼튼해서는 안 되죠. 뇌가 건강해야 우리 몸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들깨에 풍부한 알파리놀렌산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유의미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기운을 내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건강의 근본을 지켜주는 식품인 셈이죠. 무릎 관절통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75세의 이정희 선생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통증 때문에 걷는 것이 힘들어지니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고 근육은 더 빠지는 악순환을 겪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정희 선생님께 매일 아침 들깨가루를 넣은 따뜻한 음료를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며 미심쩍어 하셨지만 속는 셈치고 꾸준히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무릎의 뻣뻣함이 줄어들고 통증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셨답니다. 통증이 줄어드니 다시 걷기 운동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고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다리에도 자연스럽게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들깨가루를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은 아침에 따뜻한 우유나 두유에 2스푼 정도 넉넉하게 타서 드시는 겁니다. 고소하고 든든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나물 무침이나 찌개에 마지막으로 1스푼씩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커피를 즐겨 드시는 분이라면 들깨가루를 드실 때만큼은 커피와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의 탄닌 성분이 들깨의 좋은 성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들깨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 세 가지 식품, 새우와 렌틸콩, 그리고 들깨가루만 잘 챙겨 드셔도 여러분의 밥상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좋은 음식들도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음식들의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환상의 궁합 조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오는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새우에 칼슘이 풍부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이 칼슘이 우리 뼈와 근육에 제대로 흡수되려면 비타민C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브로콜리는 채소 중에서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은 채소 중 하나죠. 새우와 브로콜리가 만나면 브로콜리의 비타민C가 새우의 칼슘 흡수율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또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새우의 아스타잔틴과 함께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막는 강력한 연합군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브로콜리의 풍부한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니
근육과 뼈를 동시에 튼튼하게 만드는 최고의 조합인 셈이죠. 다만 주의하실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에 튀기는 요리법입니다. 새우와 브로콜리를 높은 온도의 기름에 튀기면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되어 버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끓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기름을 살짝만 두르고 마늘과 함께 가볍게 볶아 드시는 겁니다. 새우 브로콜리 볶음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반찬으로 꾸준히 활용해 보세요. 뼈와 근육이 함께 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새우와 브로콜리를 같이 요리해서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둘째, 렌틸콩은 반드시 현미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앞서 렌틸콩이 완전 단백질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주 약간 부족한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바로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인데요. 신기하게도 현미에는 이 두 가지 아미노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현미에는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한데 이 라이신은 렌틸콩에 아주 많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렌틸콩이라는 블록 묶음과 현미라는 블록 묶음에는 서로에게 없는 조각들이 들어있는 셈이죠. 이 둘을 합치면 모든 조각이 다 갖춰져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렌틸콩과 현미를 함께 섞어 밥을 지으면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완벽하게 보완해 주면서 고기 부럽지 않은 완벽한 식물성 단백질 한 끼가 완성됩니다. 굳이 흰쌀밥과 섞어 드시는 것보다 현미와 섞을 때 그 효과가 훨씬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평소 밥을 지으실 때 쌀과 렌틸콩을 1대1 혹은 처음에는 2대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어 보세요. 처음에는 식감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꼭꼭 씹을수록 느껴지는 고소한 맛에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렇게 지은 밥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줍니다. 평소 현미밥을 드실 때 다른 콩을 함께 넣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셋째, 들깨가루는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들깨의 핵심 성분인 오메가3는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에 타서 마시는 것보다는 유제품처럼 지방 성분이 있는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요거트에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도와 들깨의 영양분 흡수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요거트 속 단백질과 칼슘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건강한 장 환경은 모든 영양소 흡수의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죠. 다만 시중에 파는 달콤한 맛이 강한 과일 요거트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설탕은 오히려 몸의 염증을 유발하고 들깨의 좋은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분이 없는 플레인 요거트에 들깨가루 2스푼을 섞어 아침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든든하고 속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뇌와 혈관, 관절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기는 최고의 건강식이 될 겁니다. 여기에 견과류를 몇 알 곁들이면 식감도 좋고 건강한 지방도 보충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들가의 요거트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음식의 궁합을 제대로 알고 먹으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 몸은 훨씬 더 큰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단단히 잘못 알고 계셨던
단백질에 대한 상식을 바로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무조건 고기와 계란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저절로 붙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얼마나 잘 흡수할 수 있는지가 진짜 관건이라는 점을요. 잘못된 상식에 기대어 그저 양으로만 승부하면 비싼 돈과 노력을 들이고도 근육은 계속 빠지고 기력은 점점 떨어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산책길을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고 손주를 안아주는 것조차 버거워지며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날이 더 빨리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서글픈 일이죠. 하지만 오늘 배운 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우와 브로콜리로 뼈와 근육을 함께 채우고 렌틸콩 현미밥으로 혈당 걱정 없이 꾸준한 힘을 얻고 들가의 요거트로 몸속 염증을 잠재우면 우리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다리에 힘이 붙고 아침에 창문을 열 때 느껴지는 공기가 상쾌해지며 삶의 활력이 돌아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의사나 자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밥상에 올리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 두 발로 원하는 곳을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독립적인 노후를 즐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작은 식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강력한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바로 내일 아침 밥을 지으실 때 쌀컵 옆에 렌틸콩 컵을 하나 더 두는 겁니다. 그리고 쌀을 씻을 때 렌틸콩 한 줌을 자연스럽게 섞어 넣는 거죠. 정말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의 근본 에너지를 바꿔놓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내일의 건강하고 활기찬 날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백질만큼이나 노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수면과 생활 습관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근육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파괴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단백질을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도 여전히 기운이 없고 힘이 붙인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어떤 것부터 실천해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도움이 될 겁니다.